닉네임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 1년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제적 공존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하여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지도하다가 선거에 맞추어 댓글 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허익범 특검이 오늘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중계는 못 해드렸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핵심만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30일 이제 특검 사상 초유로 이 특검제도 도입 이후 13번째 특검 만에 30일에 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이죠.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불구속 상태지만 김경수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했고요. 재판으로 넘긴 거죠. 그 뭐 드루킹 일당이 이제 불법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다만 여기서 묵시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냐,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은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목되는 대목은요, 구속영장에 빠져 있었는데 이 김경수 지사 혐의에 들어간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특검은 봤고요. 근데 그거는 그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되면서 사실상은 뭐 그냥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시연회 공모 혐의는 들어있었지만 이 공직선거법은 빠져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마지막 불구속 기소 단계에서 오늘 발표에서 이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된 거죠.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 범죄 혐의가 시연회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수사했던 내용들은 일단 되든 안 되든 다 재판에 올려서 한번 다퉈보자 해서 이 혐의를 다 추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전 추정을 해봅니다만 그렇군요. 이 외의 발표도 이 정치자금법 문제에 관련해서 이 드루킹 경공모 일당이 김경수 지사에게 후원금 보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보도될 때는 상당히 불법적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오늘 특검은 이것은 적법하다, 합법적이다, 불법의 대상이 아니다, 후원금은 그랬고요. 또 경인선을 이 대선 당시에 영부인,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쪽에 가서 인사해야지 했던 것도 상당히 야권에서는 세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다 수사했는데 별거 없다라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빈손 특검이다. 13번 동안 특검 있었지만 이런 특검 처음 본다. 뭘 한 거냐? 뭐 이런 또 야당 쪽에서는 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 어떻게 뭐 법률가로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혐의 사실은 유죄를 뭐 입증하기가 어렵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드루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피고인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수는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역시 죄가 인정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드루킹과의 공모관계와 혹은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이번에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도와주는 대가로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이번에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더 그게 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은 이러다가 재판 결과마저도 빈손으로 나오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특검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별수사관들이. 그 안에서? 지금 87명으로 사실은 다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그중에 검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전원 돌아가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변호사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전원 본인의 업무를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백원우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죠. 뭐 얼굴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두 분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끝나기 전 일요일에 송인배 비서관이 출석해서 조사받았고요. 8월 15일 광복절에 백원우 비서관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정황은 특검이 포착을 한 게 있어요. 송인배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고 그 외에 별건으로 금품 수수한 건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백원우 이 비서관의 경우에는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났는데 그렇죠. 이게 청탁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로 이첩해서 검찰에서 향후 필요하다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소관 사항을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로 이첩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쪽에서는 뭘 밝혀낸 게 없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수사를 더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잠깐 만나봤더니 이런 정도 의심 사항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사람을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그럼 넘기는 검찰은 거죠. 해야 됩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이 마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네. 그 동안에 수사를 다 못하는 경우에는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단 재판에 넘겼잖아요. 12명을.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면 많은 사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뭐가 좀 잘못됐구나 빨리 돌아가자 원대 복귀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재판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래서- 재판도 특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특검은 이제 허위법 특검은 당연히 남아 있게 되고요. 특검 보들도 남아 있습니다. 몇 명. 근데 전부 다 남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합니다. 나머지 특별수사관이 이제 또 들어가서 재판 공소 유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약에 사람이 너무 조금 남아서 재판이 유지가 안 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번 특검 보면서 뭔 말씀드리면 생각하세요? 이거 빨리 결정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혐의가 많지 않고요. 예. 복잡하지 않고요. 국정농단 생각하면 몇 년 가는 상황이지만 특검이 기소하긴 했지만 3개월 내에 1심을 끝내게 돼 있거든요. 아, 3개월 안에? 서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니까 예. 1심은 항소 3심을 가더라도 예. 제가 보기엔 이게 1년 가기 어렵고요. 7개월까지 되죠. 네, 원래 그 정도 322. 산에서 322 끝날 이요? 것으로 322. 보여집니다. 322. 3개월, 네. 2개월, 2개월. 그러면 대부분까지 최종 가는 게 다 해봤을 때 7개월이네요.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내년 초쯤이면 뭐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는 아. 번거로움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김경주 지사 측에서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 받으러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겠죠. 매주.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네. 알겠습니다.